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사님의 관심 섹터로서 이제 통신 장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최근에 이제 광통신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조금 생소한 느낌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정확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사님? 일단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없고요. 근데 모멘텀이 없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조금 다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이런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축으로 해서는 지금 광통신 보급률이 커버리지가 거의 80%, 9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깔고 싶어도 깔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우리는 통신 장비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건 5G가 극도로 더 확산되거나 아니면 5G가 초단파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낮아서 굉장히 많은 그런 펜토셀을 깔아야 된다는 게 기본 시각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통신 3사가 28GHz를 아예 포기해버렸잖아요. 돈을 안 내고 포기해버리면서 그런 펜토셀을 깔 이유가 없어지니까 해당 종목구들은 그 모멘텀 때문에 2018년도에 국내에서도 5G 수요가 폭발하고 해외 쪽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 때문에 급등했던 거였는데 해외 수요는 없고 국내 수요는 폭망하면서 이들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온 거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한때 7만 원이 넘던 주가가 지금 10,000원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국내에서 수요가 생길 수 있느냐? 없죠. 지금 국내 통신 3사가 캐펙스를 크게 늘리려고 하지 않고요. 6G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5G에 대한 추가 투자는 굉장히 꺼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의미 있는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고 유지보수 내지는 아니면 제한적인 캐펙스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은 다르다는 거죠. OECD 평균이 지금 커버리지가 38%인데 미국의 지금 그 광통신망 커버리지, 유선 커버리지는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주요 대도시 정도를 제외하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요 데이터 센터들이 전부 어디에 생깁니까? 텍사스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에너지들, 많은 그 단기 에너지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데이터 센터가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주요 회사들이 소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쪽에 이제 전력 수요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인터넷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모바일로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백본망도 더 깔리고 그다음에 유선 인터넷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광통신망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제 미국의 이쪽에 좀 그 레코드가 있었던 종목들을 찾아보자면 대한광통신하고 오이솔루션 정도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주 소식이 들려온 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내년에 5G 추가 그 주파수 경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 투자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조금씩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한광통신은 시총이라든지 실적이 제가 원하는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제가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오이솔루션 정도가 그나마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이솔루션에서 만들고 있는 이 광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서 빠르게 전송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냐면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서버 간 통신에서 서버 내에서의 통신 속도를 올리는데도 이 광 모듈이 쓰일 가능성이 예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이솔루션이 그 정도의 기술 개발력을 가졌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 AT&T나 버라이즌이나 티모바일들이 실제로 그 광통신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러면 이 광모듈은 당연히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광모듈의 증가와 함께 만약에 이제 새로운 성장 모습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 간 통신에도 광모듈이 일정 부분 쓰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관심 종목 내에는 넣어두고 최근에 나타나는 거래 증가가 정말 의미 있는 거래 증가였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급등하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급한 변동성을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조선주하고 방산주의 거는 기대가 저는 생각보다 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메이커 아메리카 중에서 우리가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노키아하고 에릭슨이라고 하는 세계 통신 장비의 넘버원들이 지난 7월 달부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들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 실제로 실적이 뭐 대거 올라서 매출이 올라서라기보다는 비용 통제를 시작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좀 오르는 상황인데 이들의 주가 상승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통신망 투자와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과거 이제 통신망을 거의 점유했던 중국의 화웨이와 JT를 계속 밀어내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뭐 삼성전자의 이 통신 장비 부문도 올해 실적이 역대 최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턴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턴하면서 삼성전자에 붙어있는 일부 통신 장비 관련주들도 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광통신 관련 종목군들도 일정 부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광통신 관련한 모멘텀을 체크해봤는데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우리 국내 산업에서 이런 통신업종에 관한 모멘텀보다는 미국 쪽에 관한 통신업종에 관한 모멘텀들이 더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저희가 이게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관해서 이미 조금 시세는 분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전략을 잡아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지금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면 과거에는 뭐 PBR 한 7배, 8배 수준까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PBR 1배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를 스스로 주가가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글로벌 탑티어들이 1.3배, 1.4배 정도의 수준이니까 저는 적정선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오이솔루션의 주가 수준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의외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기간을 늘려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보기엔 올해는 성과 안 나오고요. 뭐 빠르면 내년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비쌀 때 다 오를 때 뭐 급하게 또 뭐 매매가 붙을 때 쫓아 사면 좋은 가격에 사기 어렵고 그다음에 뭐 기회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의 정도로 접근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쫓아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예전에 비쌀 때보다 지금처럼 싸졌을 때 그다음에 반전 모멘텀이 생겼을 때 노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